제가 제시한 기준으로 보면 사실 틀리지 않아요. 제가 소개하고 제가 얘기하는 선택했던 물건들을 사서 자기 자본 대비 300% 400%안 간 데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사실 기본만 충실하면 돼요. 기본, 기업. 내가 만약에 어디를 샀든지 간에 내 물건은 회사가 충분히 들어올 만하고 회사가 들어와서 쓸만한 물건이야. 아무 문제 없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가고 충분히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구조는 되죠.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대외적인 마케팅이나 쇼나 이런 거에 의해서 현혹돼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 그런 분들이 문제인 거지 지식산업센터 그 자체가 뭐 엄청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지고 싶은데 지금 말씀 속에서 정말 예상치도 않았던 많은 수요들이 최근에 들어왔다. 최근 1년 사이에.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사들 또 그다음에 시행 쪽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양가 되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 있는 상황인 현재 상황에서도 지식산업센터가 분명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보기는 사실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머물면 저는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계속 머물면 이분들이 계속 여기서 머물러서 투자를 하고 또 더 지식산업센터를 뭐 더 사기도 하고 움직이고 이런 시장이 계속 간다고 치면 다른 대체적으로 받아줄 수요가 있으니까 뭐 문제가 안 되겠죠. 최근에 제가 사무실에서 엑셀로 한번 돌려봤어요.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이미 뭐 11월 달에 한번 돌리니 어쩌니 그러는데 엊그저께 동결 났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고 은행에서 금리를 선반영해서 금리를 3.5% 금리를 대출을 지식산업센터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뭐 70% 80%를 잔금 대출을 받았다고 쳐요.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이렇게 고분양가로 올라간 부분들이 완전히 발목을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리스크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임대가는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보합이었거든요. 보합에서 약간 상승 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움직임이 약간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임대가가 많이 차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버렸고 분양가가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를 맞춰서 남아야 되는데 이게 남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가치가 올라간 지식산업센터는 내가 1,000만 원에 사면 1,500만 원이 가. 근데 내가 달달이 돈을 마이너스를 내면서 그 가치가 갈까?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인 거죠. 그 부분은 항상 조심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한 거네요. 저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왔다고 봐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현재 이게 임대가가 받쳐줬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임대가가 충분히 되고 그 임대가로 이자 비용을 내고도 조금이라도 남으면 버티고 가서 가치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되고 그러니까 뭐 가격이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 수준을 넘어가 버리는 곳이 지금 있거든요. 3.5% 놓고 봤을 때 평당가가 2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좀 어려워지는 것들도 좀 있고 뭐 지방 이제 서울은 또 그렇지만 또 서울하고 또 떨어지게 수도권 쪽은 임대가가 또 그만큼 못 받쳐주잖아요. 그만큼 못 받쳐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도권 쪽들도 분양가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들일 수 있죠. 그러면은 약간은 어떤 면에서는 과열이라고 보시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무조건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정상적인 케이스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워낙 이제 참 자본주의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웃긴 것 같아요. 약간 과열이다. 이 과열이라는 거를 대표님이 봤을 때는 어디가 제일 먼저 알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쪽 분야는 제가 잘 몰라서. 과열이라는 거는 과열이다. 조금 위험하다라는 걸 감지하는 거는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뛸까를 염려를 하는 과일.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저기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을까 못 받을까 제가 장사를 잘해갖고 돈을 갚을 것 같아 다 정리해서 그러면 돈을 잘 빌려주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돈을 안 빌려주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대한민국의 맨 상위에 있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사업을 보고 돈을 빌려주 PF를 해줄 때는 그 사업성을 보고 PF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분양성을 보고 PF를 해주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지식산업센터가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과거 2년, 3년 전, 요때, 지금 시점에서 한 2년, 3년 전에, 저기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한다고? 저기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고 땅을 샀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PF가 아예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업이 가고, 그런 것들이 분양이 돼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한마디로, 이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갈 데가 없으니까, 지식산업센터로 오는구나. 그래서 조금 아직 여한이 남았다라고 보는 부분은 저는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의 유튜브를 봤었는데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 써줄 사람이 실제로 해결해야 될 사람이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저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맨 밑바닥에서 영업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양 대행사 대표로도 일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이렇게 짜면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을 놓고 분양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전략을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라는 PM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시각이 이렇게 단순하게 분양하는 사람의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건설사의 시각도 볼 수 있고 금융사의 시각도 보고 맨 밑에 분양받는 사람들 시각도 보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지금은 되기 때문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물건은 계속 나오고 가긴 가는데 이거를 지금은 일반 전혀 다른 수요자가 들어와서 사주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 마지막에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 리스크는 다 어디로 가냐라는 거죠. 그 리스크는 다 어디로 가겠어요? 소비자한테 가겠죠. 그렇죠. 소비자한테 가죠. 근데 대부분 그 소비자들이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또는 아예 그 상황을 모르거나. 그렇죠. 나는 아니야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얘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저한테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수하지 않는 투자라는 얘기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투자. 저는 포커스가 그거예요. 저는 돈을 덜 벌어도 괜찮고 많이 안 벌어도 괜찮아요. 근데 최소한 제 인생이 이제 제가 전체 인생에서 한 절반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반 살았는데 참 누군가한테 지탄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남은 인생에 있어서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 이제 이쪽 업에 있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 시각에 보수적이고 제가 제시한 기준으로 보면 사실 틀리지 않아요. 제가 소개하고 제가 얘기하는 선택했던 물건들을 사서 자기 자본 대비 300% 400%안 간 데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물건을 찾아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많은 분들하고 뭐 이야기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양 대행도 하시고 분양 영업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안 좋은 얘기도 그냥 가감없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분양하시는 분이 그런 말 하면 별로 안 좋지 않나?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시는 이유는 그럴 정도로 지금 시장 자체가 조심해야 될 게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니까 여기 중에서 그렇죠. 여기서 골라내면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골라낼 수도 있는 시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골라내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본의 충실을 하면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왠지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할 때 대표님한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아니 너무 바빠요. 까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출이 잘 나온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정부가 대출 규제 되게 강화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이쪽은 아니지만 전세자금 대출 막 축소시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쪽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아까 금방 제가 얘기했다듯이 그런 거를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어디라고 이렇게 금융권에서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돈을 빌려줬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잔금으로 대체해 준 데는 은행이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야만 이제 잔금을 치고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저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은행이에요. 저보다 더 보수적으로 봐요. 저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은행이고 은행은 항상 선제적으로 반응해요. 항상 선제적으로 반응합니다. 제가 작년 요맘때부터 시작해갖고 올 초까지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올 초에 금리가요.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2% 언더로도 받았어요. 90% 대출을 2%에 받아서 2% 받은 사람도 있고 1.89에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1년이 안 지났거든요. 1년이 안 지나 6, 7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80% 90%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3% 후반 가야 돼요. 3% 후반. 그러면 2% 언더에서 3% 후반이다. 꽤 올랐네요. 엄청나게 올랐죠. 이미 은행에서는 다 반영했어요. 지금 리스크가 많다. 올려라 가고 있어요. 기준금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기준금리가 이렇게 뭐 0. 몇 프로고 그러니까 금리가 더 낮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는 본인 생각인 거고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아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기 때문에 이미 선제적으로 다 반영했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가장 먼저 나타난 시그널이에요. 은행에서 가장 시그널이 먼저 나타납니다. 대출, 중도금 대출 자체도 굉장히 빡빡하게 보고 그 다음에 잔금 대출할 때 실제로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인지 어쩐지 이런 것들 다 보고 은행은 다 알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지금 편법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은행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임대차 사업을 하는지 뭐 하는지 다 알죠. 왜 그러냐면 월급 받는 사람이면 매월 받는 소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득금액 증명은 내지 뭐 자기 거 이거 다 내는데 그 은행에서 모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직장인인지 진짜 사업하는 사람인지 알고 해줬어요. 사실은 알고 해줬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조금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자체가 고스란히 금리에다가 다 반영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빡빡하게 보고 있고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제가 좀 이제 일반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 손님들한테 참 많이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 중에 뭐냐면 자기가 법인이 있대요. 무슨 법인이 있냐 그러면은 아파트 투자 법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으려고 그거 갖고 사면 큰일 나요. 안 해줘요 아예. 대출 아예 안 해줘요. 지금 부동산 투자법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는 전혀 안 해준다. 아예 안 해줘요. 절대 그 우산이 그거 절대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거. 은행에서 신설법인, 새로 생긴 법인, 부동산 투자법인 최악으로 봐요. 지사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법인으로. 오히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개인으로 하시고 개인으로 하는 게 맞지. 그거 조금 법인으로 해서 뭐 한다 그래갖고 잔금도 못 치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실제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아주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은행은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요. 알고 넘어가 줬던 거지. 은행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자로 가장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샀고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단 이제 최근에 대기업이나 이렇게 연봉 수준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 뛸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잘 해줬죠. 자, 어쨌든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얘기를 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마지막에 그 리스크적인 측면까지 지금 다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만약이 아니죠. 이제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막 관심을 갖는 분한테 다시 한번 대표님께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 그다음에 신경 써야 될 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신다면 몇 가지 정도만 딱 마지막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중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그 기본이 뭐죠? 그 기본에 충실한다는 거는 기업만 보면 된다. 기업이 많이 움직이고 기업이 많이 신생 기업이 생겨나고 그쪽에서 사업하기 좋아하고 선호하고 그다음에 또 지식산업센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갔는데 거기가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쪽 지역에서 그쪽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만 조사를 해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든지 고용 창출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에 그런 물건들 사실 찾아보면은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건들도 많지 않고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거를 내 자산이고 내가 투자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수고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물건 위주로 보수적으로 그런 물건을 좀 보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지식산업센터 투자해서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출은 되는 상품이잖아요. 대출은 되고 중도금 대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지금 상황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점하고 불과 2년 전 시점하고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건 물론 분양가도 차이 났지만 지금 시점하고 2년 전 차이하고 건축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렸어요. 건축비가 철근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고 콘크리트 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리고 자재값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건축비가 거의 한 30% 40% 정도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말인 즉슨 요때는 완전 특 A급 대한민국의 1군 브랜드 현대건설, 뭐 GS건설, 뭐 SK건설 뭐 이런 데들이 지을 수 있는 단가로 뭐 3년 전에는 지었다고 치면 이때 단가를 지금 단가로도 이제 초대기업 거를 2군 3군 브랜드가 지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인 즉슨 뭔 말이냐면 공사비가 단기간에 100만 원 이상이 올라 버렸어요. 근데 요때 시작했던 건물, 요때 시작했던 1군 브랜드나 우량한 건설사가 지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만약에 입주를 하고 있다고 치면 상대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을 수 있어요. 공사비 부분에서 이미 이때하고 지금 1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버렸거든요.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는 분양가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분양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환경적이나 이런 모든 제반 여건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접근해 본다고 치면 아까 얘기했듯이 꼭 분양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다른 물건들도 볼 수 있고 지금 입주하고 있는 건물들도 볼 수 있고 이런 탄력적으로 조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선택의 폭을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보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생각, 그리고 리스크, 그 다음에 숨어있는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것 좀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에 또 대표님이 이제 결이 저랑 좀 시대가 비슷하고 어려웠던 것들을 또 이제 같이 그런 내용을 아는 세대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가장 큰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투자자들이 너무
쉽게 판단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거죠. 대표님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네, 약간 좀 저도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글쎄요,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제대로만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거 저희가 바라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조금 먼저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지식산업센터의 박혜성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장점, 단점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얘기한 방송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좀 더 많은 도움, 그 다음에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